윤 8월 초1일 맑음 일식을 했다. 이른 아침에 비막 나루러 와서 이곤변들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작별했다. 저물어 진중에 이르니 우수사와 경상수사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수사와 이야기하였다. 초2일 맑음 아침에 여러 장수들이 보러 왔다. 늦게 경상수사와 우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경상수사와 함께 사정으로 나갔다. 초3일 맑음 초4일 비 이날 밤 10시에 땀을 흘렸다. 초5일 맑음 사정으로 나가서 아이들이 말 달리고 활 쏘는 것을 구경했다. 하천수가 채찰사에게로 갔다. 초육일 맑음 아침 식사 후 경상수사와 우사와 함께 사정에 가서 말 달리며 활 쏘는 것을 보고 점으로 돌아왔다. 박납첨사가 진주에 도착하였다. 이날 밤 잠시 땀을 흘렸다. 초7일 맑음 아침에 아산에 있는 종 백시가 들어왔다. 가을보리는 소출이 43섬이요 봄보리는 소출이 35섬이요 쌀은 전부 12섬 4마리요 또 7섬 10마리 나고 또 4섬이 났다고 한다. 이날 늦게 나가 소지들을 처결했다. 초8일 맑음 식후에 사정에 나가 말 달리며 활 쏘는 것을 보았다. 광량, 고성원이 시관으로 들어왔다. 하천수가 진주로부터 돌아왔다. 수하에서 부리는 병졸, 임종로는 말미를 받아가지고 떠났다. 이날 밤에 땀을 내었다. 초9일 맑음 아침에 광양원이 교서에 숙배했다. 봉, 희와 김대복도 교서에 숙배하였다. 그리고 같이들 이야기하였다. 이날 저녁 우수사와 경상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초10일 맑음 새벽에 초시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면이 쏜 것은 모두 55보, 봉이 쏜 것은 모두 35보, 해가 쏜 것은 모두 30보, 회가 쏜 것은 모두 35보, 완이 쏜 것은 모두 25보라고 했다. 진무성이 쏜 것은 모두 55보로 합격되었다. 어들역에 우수사, 경상수사, 배조방장이 같이 왔다가 밤 10시께 헤어졌다. 11일 맑음 채찰사를 모시는 일로 진중을 출발하여 당포에를 넣었다. 저녁 8시에 채찰사에게 갔던 사람이 돌아왔는데 14일에 떠난다고 하였다. 12일 맑음 종일노를 빨리 저어 밤 10시쯤에 어머님 앞에 이르렀다. 백발이 부스스한 채 나를 보고 놀라 일어나는데 기운이 흐려져 아침 저녁을 보존하시기가 어렵다. 눈물을 머금고 서로 붙들고 앉아 밤이 새도록 위로하며 그 마음을 풀어드렸다. 13일 맑음 모시고 옆에 앉아 아침 진지상을 드리니 대단히 즐거워하시는 빛이었다. 늦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본영으로 돌아왔다. 오후 6시쯤에 작은 배를 타고 밤새 노를 재촉하였다. 14일 맑음 새벽에 두치에 다다르니 채찰사와 부사 한효순이 어제 벌써 와서 잤다고 한다. 뒤미처 점검하는 곳으로 가서 소촌 찰방을 만나고 일찍 광양구월에 이르렀다. 지나온 지역이 온통 쑥대밭이 되어 참혹한 꼴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다. 우선 전선 정비하는 곳을 면제해 주어서 군사와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주어야겠다. 15일 맑음 일찍 떠나 순천에 닿으니 채찰사 일행이 관청 안으로 들어갔다 하므로 나는 정사준의 집에서 잤다. 순찰사도 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저녁에 들으니 아들들이 초시에 뽑혔다고 한다. 16일 맑음 이날은 거기서 머물렀다. 17일 맑음 늦게 나간으로 향하여 고을에 이르니 이호문, 이진남들이 보러 와서 패단이 전부 수군에 있다고 말했다. 18일 맑음 종사관 김용이 상경하였다. 일찍 떠나 양강역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산성으로 올라가 멀리 각포구와 여러 섬들을 바라보고 그 길로 홍량으로 향하였다. 저물어 고을에 이르러 향소청에서 잤다. 어들역에 이지화가 검은고를 가지고 오고 영도 보러 와서 밤새 이야기했다. 맑음 19일 맑음 떠나서 녹도로 가는 길에 도양의 둔전을 살펴보았다. 채찰사의 얼굴이 깊은 빛이 떠돌았다. 녹도에서 잤다. 20일 맑음 일찍 떠나 배를 타고 채찰사와 부사와 함께 앉아 종일 군사 이야기를 했다. 늦게 백사정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에 그 길로 장홍에 이르러 나는 동원에서 잤다. 김흥남이 보러 왔다. 21일 맑음 그대로 묵었다. 정경달이 보러 왔다. 22일 맑음 늦게 병영에 이르러 원균을 만나 밤이 되기까지 이야기했다. 23일 맑음 24일 나는 부사와 함께 가리포로 갔더니 우후 이정충이 먼저 와 있었다. 같이 남쪽 망대로 오르니 좌우로 적들이 다니는 길과 여러 섬을 역력히 헤아릴 수 있었다. 참으로 한도의 요충지다. 그렇지만 형세가 외롭고 더럽기 때문에 부득이 이진으로 옮겨 합친 것이다. 병영으로 돌아왔다. 원공의 휴관 행동은 기록하지 않는다. 25일 일찍 떠나 이진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에 곧 해남으로 가는 중간에 김경록이 술을 차고 보러 왔다. 어느새 날이 저물어 횃불을 잡히고 갔다. 밤 10시께야 고을에 당도했다. 26일 맑음 일찍 떠나 우수영에 이르렀다. 나는 태평정에서 자면서 우우와 더불어 이야기했다. 27일 맑음 채찰사가 진도에서 영으로 들어왔다.
28일 비가 조금 내렸다. 우수영에서 묵었다. 29일 비가 조금 내렸다. 이른 아침에 남리역 해남군 황산면 남리에 이르렀고 점심 후 해남현에 당도했다. 소국진을 본영으로 보냈다. 9월 초 1일 잠시 비가 뿌렸다. 새벽에 망골례를 들었다. 일찍 떠나 석재원에서 점심을 먹고 밤 10시 초2일 맑음 영암에서 묵었다. 초3일 맑음 아침에 떠나 나주 신원에서 점심을 먹고 판관 원종이를 불러서 고울한 사정을 물어보았다. 저물녘에 나주별관에 이르렀다. 총억머니 신원으로 보러 왔다. 초4일 맑음 나주에서 묵었다. 어두울 무렵에 목사에 묵으니 술병을 들고 와서 권하였다. 일치도 술잔을 들고 권하였다. 이날 아침 채찰사와 함께 공자 사당에 가서 절하였다. 초5일 맑음 나주에서 묵었다. 초6일 맑음 먼저 무안으로 가겠다고 채찰사에게 고하고 길을 떠났다. 고막원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나주 간목관 나덕준이 또 뒤쫓아와서 만났다. 이야기하는 중에 간계한 일이 많았다.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저물은 번에 닿아서 거기서 잤다. 초7일 맑음 나 감감과 현감 남원상과 함께 민간에 폐단되는 것을 1시간이나 이야기한 뒤 정대청에 들어왔다고 하므로 청하여 같이 앉아 이야기했다. 늦게 떠나 사경포에 이르러서 영광구수와 함께 10시까지 이야기했다. 초8일 맑음 아침 식사에 쇠고기 반찬을 놓았으나 나라 제삿날이므로 먹지 않고 도려내놓았다. 조반 후 길을 떠나 간목관에게 가니 간목관과 영광이 함께 같이 있었다. 북과 떨기 속에 들어가서 술 두어 잔을 마시었다. 저물게 동산원에서 말의 여물을 먹이고 말을 제착하여 임치진에 달하르니 8살 먹은 이공원이 딸이 그 사촌의 계집종 수경과 함께 보러 왔다. 공원을 생각하니 애처로운 마음을 이길 수 없었다. 수경은 내버린 아이를 이 다음에 집에서 얻어다 기른 것이다. 초9일 일찍 일어나서 점사 홍견을 불러다가 적을 방비할 대책을 묻고 아침 식사 후 뒷성에 올라가 형사를 살펴보았다. 동산원으로 돌아가서 점심을 먹은 뒤 한평원에 이르렀다. 도중에서 한여경을 만났으나 말이 위해서 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한평으로 들어오라고 일렀다. 현감은 경찰관을 맞이하러 갔다고 한다. 김옥주도 함께 한평으로 왔다. 초10일 맑음. 피곤하고 말도 고될 것 같아 한평에서 머물다 잤다. 아침 식사 전에 무한 정대청이 와서 같이 이야기하였다. 고을 선비들도 많이 들어와서 폐단점을 이야기하였다. 저녁 때 도사가 와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밤 10시쯤에 헤어졌다. 11일 맑음. 아침을 먹은 뒤 영광으로 가는 도중 길에서 신경덕을 만나 잠시 이야기했다. 영광에 이르러서는 군수 김상준이 교수에 숙배한 뒤 들어와 같이 이야기했다. 세산월도 보러 와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헤어졌다. 누워서 고나게 잤다. 12일 비바람이 크게 일었다. 늦게 나가서 심리쯤 된 냇가에 오니 이광보와 한여경이 술병을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말에서 내려 같이 이야기하였다. 비바람이 그치지 않았다. 안세이도 이르렀다. 저문은 무장에 닿아서 잤다. 13일 맑음. 이중익과 이광축이 와서 함께 이야기했다. 이중익이 군색한 말을 많이 하므로 옷을 벗어주었다. 종익이 이야기하였다. 맑음 하루 또 묵었다. 맑음 채찰사가 고을의 이름으로 들어가 인사하고 대책을 의논하였다. 16일 맑음 채찰사 일행이 고창에서 점심을 먹고 장성에 와서 잤다. 17일 맑음 채찰사와 부사는 이 밤 산성으로 가고 나 혼자 진원년에 이르러 원심륜과 함께 이야기했다. 종사관도 왔다. 저물어 관청에 이르니 두 조카딸이 앉아있어 오래 못 본 감회를 풀었다. 도로 작은 정자로 나와 원 및 여러 조카들과 함께 밤이 깊도록 이야기했다. 18일 비가 조금 왔다. 19일 광주에 이르러 원 최철경과 이야기했다. 비가 굉장히 퍼붓다가 밤이 이슥한 후 달빛이 대낮 같더니 새벽 2시부터 도로 비바람이 크게 일어났다. 19일 비바람이 크게 일었다. 아침에 행적이 불어왔다. 진원에 있던 종사관의 편지와 윤간, 봉, 해, 문안 편지도 왔다. 이날 아침 광주 목사가 와서 식사 같이 하는데 먼저 술이 시작되어 밥을 먹지 않은 채 취해버렸다. 광주 목사의 별실에 들어가 종일 술에 취했다. 낮에 능성, 이계령이 들어와서 곡간을 봉하였다. 광주 목사는 채찰사가 파직시켰다고 한다. 최 씨의 딸 귀지가 와서 잤다. 20일 비가 크게 쏟아졌다. 아침에 각항 사무를 담당한 아전들의 죄를 논란하였다. 늦게 목사를 보고 나서 막 길을 떠나려는 참에 명나라 사람 2명이 이야기하자고 청함으로 술을 먹였다. 길을 떠났으나 종일 비가 내려 멀리 가지 못하고 화순에 이르러 잤다. 21일 개다 비오다 하였다. 일찍 능성에 이르러 바로 최경료에 올라가서 연주산을 바라보았다. 이 고을 원의 술을 권함으로 잠깐 취하고 헤어졌다. 20일 맑음.
각항 사무를 담당한 아전들의 죄를 논란하였다. 늦게 이양원에 이르니 해운 판관이 먼저 와서 내가 떠나는 것을 보고 서로 이야기하기를 청하므로 같이 이야기하였다. 저물게 보성군에 이르렀는데 몸이 몹시 고단하여 바로 잤다. 23일 맑음 머물렀다. 나라제삿 날이라 공부를 해보지 않았다. 24일 맑음 일찍 떠나서 선 병사의 집에 이르니 선의 병이 극히 위중하였다. 염려스러웠다. 저물녘에 나간에 이르러 잤다. 25일 맑음 담당하정과 선중립의 죄를 논란하였다. 순천에 이르러 원 우치적과 취해서 이야기하였다. 26일 맑음 일이 있어 하루 더 머물렀다. 저녁에 이곳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고기와 술을 장만해가지고 올리겠다고 청하였다. 굳이 사양했으나 부사의 간청으로 받아 잠깐 마시고 헤어졌다. 27일 맑음 일찍 떠나서 어머님을 뵈러갔다. 28일 맑음 남양아저씨의 생신이므로 본영에서 왔다. 29일 맑음 식후 동원에 나가서 공문들을 작성하였다. 종일 앉아서 사물을 보았다. 30일 맑음 옷 담아둔 농짝을 꺼내놓고 뒤져보다가 둘은 고운 천으로 보내고 하나만 본영에 남겨두었다. 저녁 때 선유관인 군관신탁이 와서 군대들을 위해서 이루 연을 베풀 날짜를 말하였다. 10월 초일일 비가 오고 큰 바람이 불었다. 새벽에 망골례를 드렸다. 식후에 어머님을 뵈러 가는 길에 신사과가 임시로 살고 있는 곳에 들러 술을 마시고 몹시 취해 들어왔다. 초2일 맑았으나 큰 바람 때문에 배가 움직이지 못했다. 초3일 맑음 새벽에 어머님을 모시고 일행을 데리러 배에 올라 본영으로 돌아와서 종일토록 즐거이 모시니 다행이다. 초4일 맑음 식후에 객사 동원에 나가 종일 공무를 보았다. 저녁에 나절 남의 영감이 그 소식을 거느리고 도착했다. 초5일 흐림 남양아저씨 집안 제삿날이라 갔다가 왔다. 남의 영가 이야기했다. 비올 징조가 많았다. 순천 부사는 석복창에서 잤다. 초6일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서 이날은 잔치를 차리지 못하고 이튿날로 밀렸다. 늦게 홍양 현감과 순천 부사가 들어왔다. 초7일 맑고 따스하였다. 일찍이 어머님을 위한 수연을 베풀고 종일토록 즐기니 다행한 일이다. 남의 언은 그 선대의 제삿날이어서 혼자 먼저 돌아갔다. 초8일 맑음 어머님께서 편안하시다니 다행이다. 순천 부사와 작별술잔을 나누고 보냈다. 초9일 맑음 서류를 처결하여 보냈다. 종일토록 어머님을 모셨다. 내일 진종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머님이 퍽 서운해하시는 기색이었다. 초10일 맑음 자정 뒷방으로 갔다가 새벽 2시에 누각으로 돌아왔다. 정오에 어머님을 하직하고 오후 2시께 배를 탔다. 바람 따라 돛을 달고서 밤새도록 노를 재촉해 왔다. 11일 맑음 10월 12일부터 12월 금요일까지는 빠졌음. 정유년 일기는 두 책인데 제 책은 4월 초 1일부터 10월 초 8일까지로 끝나 있고 제 이 책은 다시 8월 초 5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끝나 있다. 그러므로 8월 초 5일부터는 10월 초 8일까지는 두 책이 중복되어 있는데 기사는 약간 가감이 되어 있다. 왜 두 번 썼는지 알 수 없으나 이 책에서 10월 8일부터는 이 책의 것을 수록하였는데 1책과 2책의 간지가 서로 틀림으로 1책에 맞추었다. 4월 초 1일 맑음 옥문 밖으로 나왔다. 남문 밖 윤간의 종의 집에 이르러 봉, 분, 우, 사행, 원경 등들과 한방에 같이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했다. 지사 윤자센이 와서 위로하고 비변사 낭관 이순지가 보러 왔었다. 울적한 마음을 한층 이기기 어려웠다. 지사가 돌아갔다가 저녁 식구에 술을 가지고 다시 왔다. 기현도 왔다. 정으로 권하며 위로하기를 사양할 수 없어 억지로 술을 마시고 몹시 취했다. 영공 이순신이 술병을 차고 와서 같이 취하며 간담하였다. 영의정에 종을 보내고 판부사 정탁, 판서 심의수, 참선 김명환, 참판 이정영, 대사원 노직, 동지 채원, 동지 곽영들이 사람을 보내 문안했다. 취하여 땀이 몸에 배었다. 초일비, 종일비가 왔다. 여러 조카들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방업이 음식을 풍성히 차려가지고 왔다. 필공을 불러 붓을 매게 하였다. 어두울 무렵에 성으로 들어가 정승과 이야기하다가 달이 우려서야 헤어져 나왔다. 초3일 맑음 일찍 남으로 길을 떠났다. 금호랑, 이사빈, 서리, 이수영, 나장 한원양은 먼저 수원부에 도착하였다. 나는 인덕원에서 발을 먹이면서 조용히 누워 쉬다가 저물어서 수원으로 돌아가 경기 관찰상, 홍의상, 수아에게서 심부름을 하는 이름도 모르는 군사의 집에서 잤다. 신봉령이 우연히 그곳에 왔다가 내 행색을 보고 술을 갖추고 나와서 이루하였다. 부사 유영건이 찾아왔다. 초4일 맑음 일찍 길을 떠나 독성 아래 이르니 판관 조발이 술을 갖추어 막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취하도록 마시고 길을 떠난 바로 진이의 옛길. 거쳐 냇가에서 말을 쉬게 하고 오산 황천상의 집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황은 내 짐이 무겁다고 말을 내어 실어 보내니 고맙기 그지없었다.
수탄을 거쳐 평택골 이내은손의 집에 이르니 주인의 대접이 매우 은근했다. 자는 방이 아주 좁고 불까지 떼서 땀을 흘렸다. 초5일 맑음 해가 뜨자 길을 떠나 바로 선영에 이르렀다. 수목이 2번이나 산화를 겪고 타조가 참아 볼 수가 없었다. 산소에 나아가 울며 절하고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였다. 저녁 때가 지나서 외가로 내려가 사당에 절하고 그 길로 조카 뇌의 집에 이르러 선더의 사당에 울면서 절하였다. 들으니 남양 아저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저물어 집에 이르러 장인 장모님의 신위 앞에 절하고 바로 작은 형님과 여필의 부린대는 제수의 사당에도 다녀와서 잠자리에 들었다. 심해가 좋지 않았다. 초역일 맑음 멀고 가까운 친척과 아는 이들이 모두 모여와서 오래 못 본 정도를 풀고 갔다. 초7일 맑음 금부도사가 아산 고을로부터 왔으므로 나는 가서 극진히 접대하였다. 홍철방, 이별자, 윤유원이 보러 왔었다. 금부도사는 홍백의 집에서 잤다. 초8일 맑음 아침에 자리를 베풀어 남양 아저씨를 곡하고 복을 입었다. 늦게 흥백의 집에 이르러 이야기하였다. 강계장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므로 그 집에 가서 조상하고 오는 길에 홍석현의 집에 들렀다. 늦게 흥백의 집에 가서 금부도사를 대접하였다. 초9일 맑음 동네 안에서 각기 술병을 들고 와서 멀리 가는 길을 위로하므로 정리상 거절하지 못하고 몹시 취하여 헤어졌다. 홍구는 노래 부르고 이별자도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노래를 들어도 마음이 즐겁지 않았다. 금부도사는 술을 잘 마시는데 실수하지는 않았다. 초10일 맑음 아침 식후에 흥백의 집에 이르러 금부도사와 함께 이야기하였다. 늦게 홍철방, 이별자, 형채, 윤유원 형제가 보러 왔다. 이은길, 허재가 술병을 차고 왔다. 11일 맑음 새벽에 꿈이 몹시 산란하여 이르다 말할 수 없었다. 덕이를 불러 대강 이야기하고 또 아들 노래에게 이야기하였다. 마음이 매우 언짢아서 취한들이 미친 듯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으니 이 무슨 징조일까. 병드신 어머님을 생각하며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종을 보내서 어머님의 안우를 알아오게 하였다. 금부도사는 원양으로 돌아갔다. 12일 맑음 종 태문이 안옥량으로부터 들어와 편지를 전하는데 어머님의 근력은 아주 쇠약하시나 초구의 위아래 여러 사람이 무사히 안옥에 닿았다고 한다. 법성포에서 이르러 자고 있을 때 닻이 끌려 떠내려가서 배에 머무른 지 엿새 만에 서로 나뉘었다가 무사히 만났다고 한다. 아들 우를 먼저 바닷가로 보냈다. 13일 맑음 아침 일찍 먹고 어머님 마중하려고 바닷가로 가는 길에 홍철방의 집에 잠깐 들러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 종 예수를 들여보내어 아직 배우는 소식이 없다고 했다. 또 들으니 황천상에 술병을 들고 홍백의 집에 왔다 하므로 홍과 작별하고 홍백의 집에 이르렀더니 조금 있다가 종순아가 배에서 와서 어머님의 부고를 전한다. 뛰쳐나가 뛴 꾼이 하늘을 해조차 깜깜하다. 곧 해암으로 달려가니 배가 벌써 와 있었다. 길에서 바라보는 가슴이 메어지는 슬픔이랴 이루다 어찌 적으랴. 14일 맑음 홍철박 이별자들이 들어와 곡하고 관을 짰는데 관은 번영해서 준비해가지고 온 것으로 조금도 흠난 데가 없다고 한다. 15일 맑음 늦게 입관했다. 친숙한 번 오종수가 모든 것을 정성껏 해주니 뼈가 가루가 되어도 있기 어렵다. 관에 대해서는 다른 유감이 없으니 이것만은 다행이다. 천안원이 들어와서 행상을 준비하고 정경복 씨가 연일 진심으로 상복 만드는 일들을 돌봐주니 슬프고 감사한 말을 어찌 다하랴. 16일 구준비 배를 끌어 중방포에 옮겨대어 영구를 상여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을 바라보면 찢어지는 아픔이 어찌 다 말하랴. 집에 이르러 빈소를 찾았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나는 맥이 다 빠진 데다가 남쪽 길이 또한 급박하니 부르짖으며 울었다. 다만 어서 죽기를 기다릴 따름이다. 천안원이 돌아갔다. 17일 맑음 금부도사의 설이 이수영이 공주로부터 와서 어서 가자고 재촉하였다. 18일 종일 비가 왔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머리를 내놓지 못하고 그저 빈소 앞에서 공만 하다가 종금수의 집으로 물러나왔다. 늦게 개원들이 나 있는 곳으로 모여와서 계의를 의논하고 헤어졌다. 19일 맑음 일찍 길을 떠나며 어머님 영 앞에 화직을 고하고 울며 부르짖었다. 어찌하랴. 천지간에 나 같은 사정이 또 어디 있을 것이랴. 어서 죽는 것만 같지 못하구나. 뇌의 집에 이르러 선조의 사당에 아래고 그 길로 금곡 강선전의 집 앞에 이르러 강영수 씨를 만나 말에서 내려 곡하고 다시 그 길로 부산원에 이르니 천안군수가 먼저 와 말에서 내려 냇가에서 쉬고 있으며 임천군수 한술 이중시 보러 서울 가는 길에 앞길을 지나다가 내가 있다는 말을 듣고 들어와서 조문하러 갔다.
회, 면, 물, 해, 분, 완과 주부, 변전서들이 함께 천안까지 따라왔다. 원인남도 보러 왔기에 작별한 뒤에 말에 올랐다. 일신역에 이르러 잤다. 저녁에 비가 뿌렸다. 20일 맑음 공주 정천동에서 아침을 먹고 저녁에 이산에 닿으니 이곳을 원이 극진히 접대하는 것이었다. 군청 동원에서 잤다. 김덕장이 우연히 와서 서로 만났고 도사도 보러 왔었다. 21일 맑음 일찍 떠나 은원에 이르니 김익이 우연히 왔다고 한다. 임다령이 곡식을 사러 배로 온 진포에 왔다고 하는데 하는 꼴이 몹시 괴상했다. 저녁에 여산 관노의 집에서 잤다. 한밤중에 홀로 앉았으니 슬픈 생각을 견딜 길이 없었다. 22일 맑음 낮에는 삼례 영리의 집에서 이르고 저녁에 전주 남문박 이신의 집에서 잤다. 판관 박근이 보러 왔었고 부연도 후에 접대했다. 판관이 기름 먹인 두꺼운 종이와 생강들을 보내주었다. 23일 맑음 일찍 떠나 오원역에 말도 쉬게 하고 아침도 먹었다. 조금 있다가 도사가 왔다. 저물어 임시련에 이르렀다. 원이 예사로이 대접했다. 원은 홍순각이다. 24일 맑음 일찍 떠나 남원에 이르렀다. 읍에서 15리쯤에서 정철들을 만났는데 그들과 남원부 오리양내까지 이르러 작별하고 심리박 이희경의 종의 집에 이르렀다. 슬픈 횟줄을 해포를 얻지 말하랴. 25일 비가 올 것 같았다. 아침 식후에 길을 떠나 온봉 박용의 집에 들어가니 비가 크게 오고 머리를 내놓을 수 없었다. 거기서 들으니 원수는 벌써 순천으로 갔다고 하므로 곧 금부도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머무르게 했다. 이고을에 원 남가는 병으로 나오지 아니하였다. 26일 흐리고 개지 아니하였다. 일찍 식사하고 길을 떠나 구례연에 이르니 금부도사가 먼저 와 있었다. 손인빈의 집 사처를 잡았는데 이고을 현감 이원춘이 급히 나와 극진히 대접했다. 금부도사도 찾아왔다. 금부도사에게 술을 권하라고 원에게 청하였더니 원이 아주 대접을 잘하였다고 한다. 밤에 앉았으니 비통함을 어찌다 말하랴. 27일 맑음 일찍 떠난 송치 밑에 이르니 구례의 원이 점심을 지어 보냈다. 순천 송원에 이르자 이득종 정선들이 와서 문안하였다. 저녁에 정원명이 집에 이르니 원수가 내가 온 것을 알고 군관 권승경을 보내어 조상하여 또 안부를 묻는데 위문하는 말이 잠옷 간곡했다. 저녁에 이골 원이 보러 왔었다. 정사준도 보러 와서 원공에 망령되고 폐악된 짓을 많이 말하였다. 28일 맑음 아침에 원수가 또 군관 권승경을 보내어 조상하여 또 안부 묻는데 위문하는 말이 잠옷 간곡했다. 보내어 문안에 전하되 상중의 몸이 피곤할 터이니 회복되는 대로 나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이제 들으니 친근한 군광이 통제형에 있다고 하므로 편지와 공문을 보내어 나오게 하는 바이니 데리고 가서 간호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편지와 공문을 만들어 왔다. 순천 부사의 소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29일 맑음 신사가와 응원이 보러 왔었다. 병사 이복남도 원수에게서 지시를 들으려고 고을로 들어왔다고 한다. 신사가와 이야기하였다. 30일 아침엔 흐리더니 저물어선 비가 왔다. 아침 후 신사가와 이야기하였다. 그는 병사에게 불들려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 병사 이복남이 식전에 보러 와서 원고의 일을 많이 말하였다. 전라감사 박홍도도 원수에게 왔다가 공관을 보내서 안부를 물었다.